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그래서 전액 비과세가 들어갑니다. 조세 회피를 하기 위한 컨설팅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저도 할 거고요. 안녕하세요. 찰떡같이 딱 맞는 세무 정보를 전해드리는 찰떡세무사 이현준입니다. 요즘 상속세 개편에 대한 뉴스가 정말 뜨겁죠? 여야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공제 확대 논의를 지금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왜 상속세 개편이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OECD 국가 중 일본이 55%인데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큰 세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단 한 채의 집을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공제 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개편안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국민의힘의 주요 개편안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입니다. 배우자 간 재산 이전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대부분에서 배우자 간 상속은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공제 확대를 지금 주장을 했는데 현액은 5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10억 원으로 확대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중산층 부담을 완화를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는 유산 취득세 도입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방식에서 실제 받은 만큼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자는 건데 이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을 하며 누진세 부담의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역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공제 확대에 동의를 하고 여당과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개편안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배우자 상속세 폐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이동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일가공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5억에서 8억으로 올리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동일하죠. 지금 안을 보면은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게. 지금 차이 나는 거는 10억이냐 5억이냐 이거 딱 하나 차이 있죠. 네. 그래서 여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보면은 둘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가일공제 확대도 10억이냐 8억이냐 이 2억의 차이가 있지만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산 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공제 확대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공제 한도, 규모와 그다음에 유산 취득세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좀 차이가 컸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만큼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의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상속 재산은 30억일 때를 가정을 했고요. 배우자 1명, 그 다음에 자녀 2명이 법정 지분대로 가져간다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요, 총 상속 재산 30억이죠. 그 다음에 일가공제 지금은 5억입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약 한 1억 2,800 정도가 빠지게 돼요. 그렇게 돼서 나오는 세금은요, 약 한 3억 1천 정도 납부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당안을 볼게요. 총 상속재산은 30억 똑같죠. 일가공제 10억을 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이제 상속공제가 아니라 배우자 그냥
전체 비과세를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액 비과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세율로 계산을 하면은 약 한 1억 5천 정도 나와요. 야당안을 보면요, 차이점이 이 8억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내가 계산을 한다 이러면 한 2억 천 정도 납부가 예상이 됩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죠. 현행 제도에서는 약 3억 1천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해야 되지만 여야 개편안 모두 큰 폭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소득공제는 사실 고소득층이 더 유리하고요.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이 유리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런데 이거를 유를 싹 하면서 비슷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도 이제 기존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방식에서 실제 받은 만큼만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누진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하지만 세수 감소와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유산 취득세라는 게 뭔지 좀 한번 볼게요. 일단은 기존 방식은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한 번에 빵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 취득세라는 게 뭐냐면은 실제 받은 만큼만 과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속인을 기준으로 내가 실제로 받은 만큼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누진세죠. 지금 10%부터 50%까지 누진세인데 이게 과세 표준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 추세에도 지금 부합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유산 취득세 도입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저는 좀 일어난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가일공제 확대도 중산층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거는 내가 뭐 재산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일가일공제 좀 확대를 하면서 중산층에 좀 세금 완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산 취득세 도입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함으로 바람직하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번,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도 필수입니다. 지금 상속세가 이런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을 싹 바꾼다 라고 하게 되면은 조세 회피를 하기 위한 컨설팅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저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상속세 개편안을 여야 입장과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법안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정확한 정보와 전략으로 합법적인 절세는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찰떡같이 딱 맞는 세무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찰떡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